워렌 버핏이 투자한 IT 기업으로 유명한 스노우플레이크는 2012년에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입니다. 기존 데이터베이스 대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대응하지 못한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신생기업임에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왔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가 주목받은 이유는 구독 기반의 비용 청구 방식이 아니라 소비 기반의 비용 청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고객들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 통제의 측면에서 이점을 얻고 싶은 사용자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스노우플레이크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용자들을 끌어모으고 향후에는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매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 방식이 가능한데요. 앞에서부터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카테고리화하고 로우 데이터 저장소를 구축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고 AI 머신러닝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며 데이터 분석 앱으로 결과가 연동되고요. 데이터끼리 연결과 공유까지 이 모든 게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가장 선도적인 기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공모가가 120불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장 이후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총이 100빌리언이고 영업 적자인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주가는 상당한 고밸류에이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고가 429불 이후 적자 성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투자자라면 고평가를 정당화시킬 만한 매출 성장세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최근 핫했던 주가 상승만큼이나 매출 성장률도 가파릅니다. 회계연도 2021년의 매출은 592밀리언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265밀리언 대비 12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년 10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스노우플레이크는 주가 상승에 맞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걸까요?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 구조는 크게 제품, 플랫폼 사용료와 컨설팅으로 구분합니다. 플랫폼 사용료가 94%에 해당하며 이외에 컨설팅 등 부가 서비스 이용료가 6%입니다. 그럼 플랫폼 사용료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용량 기반의 비용 청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저는 데이터가 처리될 때 처리 비용을 따로 내고 이 이외에는 월 단위로 스토리지 구독 비용을 지불합니다. 데이터 처리 역시 독립된 처리 절차에 따라 비용이 청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웨어하우스 역시 사이즈가 각기 구분되어 있고 사이즈별로, 컴퓨팅 파워별로, 데이터 타입별로 각각 부과되는 비용이 다릅니다.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으로 고객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고 스노우플레이크는 고객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하여 매출이 상승하는 구조이기에 매출 총이익률은 회계연도 2020년 기준 63%에서 2022년 현재 기준 74%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매출의 상승세가 고정비를 줄이는 효과를 크게 받는 클라우드 사업의 특성상 매출의 성장이 어떠한 기업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착실히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 가격 경쟁력이 전부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는 기술적으로도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마이크로 파티셔닝이 있습니다. 고객이 서버에 업로드한 데이터를 잘게 나누어 구조화하는 기술로 사용자가 요청하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잘게 나누어 구조화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및 정리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읽기 편한 간단한 구조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경쟁사 대비 빠른 응답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또한 제로카피 클론이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이는 데이터 테이블에 메타데이터를 복사하여 테이블을 복사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메타데이터란 해당 데이터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정보인데요. 경쟁사의 경우 데이터 복제 시 동일한 용량 크기의 메모리가 필요하다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이 메타데이터만 복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지 않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용량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며 이로 인해 빠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노우플레이크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 기반으로 편의성과 효율성, 그리고 경제성을 모두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클라우드 IT 기업 속에서 클라우드 플레이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멀티 플랫폼 지원 기능 때문입니다. 대형 3사의 플랫폼 위에서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이 작동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를 들어 아마존 웹서비스 딱 하나로 통일해서 단일한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한다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강점을 지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는 아마존 웹서비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여러 클라우드 서버에 최적화하여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데요. 하지만 스노우플레이크의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멀티플랫폼 기능을 고려하여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좋을까요?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용하는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매출 성장은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고객 증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고객 수는 5,416곳이며 이는 회계연도 21년 동일 기간 대비 52%의 성장세입니다. 이 중 1밀리언 달러 이상의 플랫폼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은 148곳으로 역시 전년 대비 128%의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즉 단순히 양적인 성장이 아닌 실제 질적인 성장이 매우 두드러졌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는 리텐션 레이트, 고객당 매출 증가 비율은 173%인데요. 이는 기존 고객들이 전년 대비 73% 이상의 매출 증가세를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용자 숫자만 증가한 게 아니라 기존 고객들의 충성도 역시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매출 구조에서 언급했던 매출 총이익률 역시 74%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의 성장이 양질의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매출 성장과 더불어 미래의 매출 성장 역시 100%에 가까운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이는 백로그라고도 하는 잔여 계약 가치 지표를 보면 명확합니다. 잔여 계약 가치는 예약으로 보장된 미래 매출액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회계연도 2022년 3분기를 기준으로 잔여 계약 가치가 1.8빌리언에 이릅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2년의 매출액 1빌리언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내년 실적은 올해 대비 최소 80% 이상 성장이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증가와 기존 고객들의 로열티 상승, 잔여 계약 가치의 지속적인 증가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 여력이 여전히 크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메타버스, 5G,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의 성장으로 인해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가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발굴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한 데이터 비즈니스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데이터 통합 관리, 분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같이 분산된 정보를 연결, 통합하며 분석하는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현재 14빌리언 달러의 시장 규모, 웨어하우스를 포함한 전체 클라우드 데이터 시장 규모는 90빌리언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마켓인데 웨어하우스 시장만을 고려해 본다면 스노우플레이크의 점유율은 10% 정도기에 팽창하는 시장에서 상당한 포션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스노우플레이크도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회계연도 2021년 3분기 기준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은 86%였고 기타 국가의 비중이 14%였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82%, 기타 국가 18%로 매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성숙할수록 기업들은 보안, 경영상의 이유로 하나의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미 시장이 성숙 단계인 미국에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위에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멀티플랫폼 지원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데이터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처럼 해외 시장도 클라우드 기반이 성숙한다면 스노우플레이크의 매출 성장은 그저 주주로서 진득히 기다리기만 하는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따져봐야겠죠. 가장 먼저 대형 회사들과의 경쟁 심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역시 경쟁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 빅테크 3사들도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늘려감으로써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하는 접점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 여전히 멀티플랫폼 지원 측면에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빅테크 기업의 기술적인 능력이라면 충분히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클라우드 간을 오가는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이 깨진다면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높은 밸류는 언제나 부담 요인입니다. 현재 PSR은 90배고요. 신고가인 429불을 기록한 후에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21년 2분기에는 락업 해제와 맞물려서 184불까지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던 여전히 변동성이 큰 주식입니다. 동종 업계의 구독형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비교하더라도 높은 PSR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약 80배, 쇼피파이는 약 40배로 스노우플레이크는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기에 하락장엔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소형 성장주의 높은 밸류는 하락장의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투자를 결심하신다면 필수적으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가에서는 평가에 참여한 23명의 애널리스트 중 14명이 매수, 10명이 보유 의견을 내고 있으며 종합적인 향후 주가 컨센서스는 310불에서 470불 구간을 나타내며 12월 평균 394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노우플레이크의 리스크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경쟁사들보다 PSR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스노우플레이크는 매년 100%가 넘어서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에 클라우드 관련 주식들 중에서 가장 조정장에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현재의 밸류는 앞으로 기대되는 매출 성장률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8빌리언에 달하는 백로그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객 수, 기존 고객들의 매출 성장 및 계약 연장률, 향후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여력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애널리스트 중 14명이 매수, 10명이 보유 의견을 낸 것도 회사는 확실히 너무 훌륭하나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결론 요약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산업의 성장과 스노우플레이크의 성장은 아주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멀티 플랫폼 기능 지원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능은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규모의 경제와 같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매출 성장을 동반할 것입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급격한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잘 버티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언제 매수 기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300불 아래로 내려간다면 꾸준히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고밸류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성장세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 생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장 성장이 빠른 산업 중 하나인 클라우드 데이터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사의 경쟁 구도상 각자의 플랫폼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개인으로서 스노우플레이크의 플랫폼의 강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가장 최근 실적 발표에서 보면 영업 현금 흐름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흑자를 기록할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장기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기술주 투자에 보수적인데도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그리고 클라우드 섹터의 주가 거품이 많이 거쳤습니다. 점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